이 책은 페르난도 데 소토가 쓴 자본의 신비라는 경제학 관련 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단순한 경제학 책이 아니고 어떤 예술에 대한 책보다 더 명확하게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이 표상체계가 가진 역할과 기능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서예요. 그동안 예술적 표현에 대한 표상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레퍼런스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 책 덕분에 이제 조금이나마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소토가 책을 쓴 시점은 90년대 말이에요. 소토는 이 책에서 그 당시 공산주의 체계를 막 벗어난 나라들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왜 서구권의 나라들에 비해 가난한가를 연구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 수준이 낮다거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그 나라의 전통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더 놀랍게는 자산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해요. 소토는 그 당시 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약 9.3조 달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금액은 그 당시 전 공산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에 투자된 금액의 20배 이상이라고 할 정도니까 작은 액수는 아니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의 부재라고 소토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유권법이 바로 표상체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정확히 이것을 representational system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서 이 표상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기능,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설명을 해요. 이 소유권에 의해서 땅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워내는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이라는 법적 제도에 의해 땅과 땅의 주인을 연결할 수 있게 되면 주인은 땅을 경작해서 생산된 농작물을 파는 일 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땅을 담보로 자본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자본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그 자본으로 여러 다른 사업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표상체계에 의해서 이 농작물을 생산하던 땅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가능성들이 열려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고정된 상태에서 작물만 만들어내던 땅이 다양한 자본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로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표상체계는 이렇게 표상하는 대상의 차원을 변화시키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예술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예술가들이 이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작가들은 이러한 제3세계나 전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들 세계의 농부들이 땅을 경작해서 일구어낸 농작물을 팔아 생활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을 파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소유권에 해당하는 저작권이 있기는 하지만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으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행위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이죠. 일단 작가들은 예술작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작가들의 작품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작가들이 이런 원시적인 경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NFT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NFT는 작가들을 원시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표상체계가 될 수 없어요.
작품들은 땅을 직접 경작해서 얻은 농작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땅은 어딨죠? 그 땅은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의식. 예술가들인 하나같이 이 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토를 경작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땅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소유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저작권이나 NFT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에요.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지만 농작물을 생산한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NFT는 농작물과 같은 생산품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원시경제 상태에 있는 작가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들이 개발한 정신적 영토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소유권, 이 표상체계는 자본의 신비책에 나온 것처럼 소유한 땅의 가능성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표상체계예요. 자, 우리는 농작물이 아니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원시경제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생산한 정신적인 영토가 작가들이 소유해야 될 땅인 거죠.